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88년을 사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텅 빈 부엌에서 혼자 중얼거린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붙잡고 서서 흘린 그 말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엄마가 늘 서 계시던 그 자리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계속 뒤돌아봤거든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참 이상해요. 어릴 때는 내가 60, 70이 되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좀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나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엄마 없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엄마가 더 그리워져요. 65세가 되어도 엄마는 여전히 엄마예요. 내가 할머니가 되어도 엄마 앞에서는 그냥 막내딸일 뿐인가 봐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 세대 여자들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냥 엄마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고향이고 내 인생의 든든한 기둥이었는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진솔한 삶의 경험담입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어머니를 잃고 막막하신 분들, 또는 혼자 남겨져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이런 깊은 인생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시면 서로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예숙입니다. 올해 65세,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살고 있어요. 미아역 근처 빌라 2층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33세였죠. 어떻게 혼자 아들을 키우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조용히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걱정 마라, 엄마가 있잖아. 그 한마디로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30년 넘게 엄마가 저와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저희 전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이미 밥을 해놓고 계시고, 제가 엄마, 내가 뭐 하면 돼? 라고 하면 엄마가 할 테니까 넌 그냥 있어. 라고 하시면서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아들 학교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도시락은 내가 쌀게. 괜찮아, 엄마가 쌀 테니까. 너는 좀 더 자. 80이 넘어서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손자 도시락을 싸주시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그냥 고마웠어요. 정말 든든했고요. 장 볼 때도 항상 함께 갔어요. 제가 뭘 고르려고 하면 엄마가 먼저 나서서 이건 너무 비싸네, 저기 더 싼 게 있어. 라면서 더 좋은 걸 골라주시고, 이리 와봐, 엄마가 봐야 제대로 사지. 저는 그런 엄마가 참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큰 정신적 지주였던 분이죠. 아들을 키워서 장가 보낼 때도 예단 준비부터 혼수 장만까지 엄마가 모든 걸 다 챙겨주셨어요. 제가 뭘 모르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신 것 같아요. 엄마에겐 제가 마냥 어린 막내딸로만 보이신 것 같아요. 덕분에 전 혼자라는 두려움 없이 씩씩하게 자랄 수 있었죠. 아들이 이제 저희 품을 떠나 신혼집으로 떠나던 날, 서운했던 제 마음을 아시곤 엄마가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혜숙이도 인생의 큰 숙제를 끝냈네. 이제 엄마랑 홀가분하게 잘 살자. 그때 정말 큰 의지가 되었죠. 아들은 떠났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든든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설날 이후부터 엄마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시간이 늦어지시더라고요. 평소에 6시면 일어나셨는데 8시, 9시까지 주무시고,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나이가 드니 피곤하네. 밥도 예전만큼 잘 못 드시고, 한 말을 또 하시고 말씀을 반복하시더라고요. 혜숙아,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뭘 하시려고 하셨는데. 글쎄 뭐였더라.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걱정이 돼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나이 드시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큰 병은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4시쯤이었어요. 엄마가 혜수가 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평소에 밤에 부르시는 일이 없어서 깜짝 놀라서 급하게 일어나서 가봤더니 엄마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네. 왜 이러지? 머리도 어지럽고 일어날 수가 없어.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119 부르고 응급실에 갔죠. 병원에서 일주일을 버티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에 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간신히 눈을 뜨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혜수가 이제 엄마 없이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 걱정스러운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하시는 엄마의 마음이 가슴에 박혔죠.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말아요. 나 이제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더니 너무나 허무하게 눈을 감으셨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막상 돌아가실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정말 현실이 확 느껴지며 두려움과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이 집 어디를 봐도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부엌, 거실, 엄마 방, 집안 어디에도 엄마 냄새로 가득했어요. 부엌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며칠 전에 담아 놓으신 김치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 김치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담근 마지막 김치구나. 그때부터 냉장고 문 여는 게 무서웠어요. 엄마가 준비해 놓으신 반찬들을 보면 먹을 수도,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었어요. 거실에 앉으면 더 힘들었어요. 엄마가 늘 앉으시던 소파 자리가 너무 텅 비어 보이는 거예요. TV 리모컨도 엄마가 마지막에 놓으신 그 자리 그대로 있고, 밤이 되면 더 무서웠어요. 엄마 방에서 기침 소리라도 들려올 것 같고, 새벽에 일어나시는 소리라도 날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그 정적이 저를 좀먹는 느낌이었어요. 하루하루 지낼수록 엄마가 안 계시니까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제가 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고 이 집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엄마, 우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살아요. 라고 했지만 그 무엇으로도 이 상실감을 채울 수는 없었죠. 그렇다고 이 집에 혼자 있자니 엄마 없는 이 공간이 너무 무거워서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 집을 떠나야만 내가 숨을 쉬고 살 수 있겠구나. 엄마와의 추억이 너무 많은 이곳에서는 저도 엄마 따라 죽고 싶은 마음만 들었어요. 이러다 내가 정말 뭔가 큰일을 저지를 것 같은 두려움이 강하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 엄마가 전주에서 찍으신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한복 입고 한옥 앞에서 웃고 계시는 엄마의 모습이 정말 예쁘셨어요. 사진 뒤에 연필로 전주 고향집 앞에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20살에 아버지 만나서 서울로 시집 오신 후로 60년 넘게 고향에 한 번도 못 가보셨구나. 가족들 뒷바라지에 살림하느라 정작 본인은 고향도 그리워할 시간이 없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엄마가 못 가신 고향에 내가 대신 가보자. 다음 날 아침 큰맘 먹고 바로 고속터미널로 갔어요. KTX는 너무 빠른 것 같고 버스를 타고 천천히 가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엄마도 젊었을 때 이 길을 지나셨을까? 전주에 도착했을 때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어요.
서울보다 포근하고 왠지 엄마 품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들었죠. 그때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전주에 도착한 첫날, 저는 엄마의 여동생인 이모 댁을 찾아갔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던 분이셨거든요. 혜수가? 어쩐 일이야, 갑자기? 이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금세 눈치를 채셨어요. 엄마 많이 보고 싶지? 힘들겠다. 네. 좀 그래서 전주에 와봤어요. 그래, 잘했어. 여기 며칠 있으면서 마음 추스리고 가렴. 이모, 저 좀 오래 있을 건데 머물 만한 곳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모 집에 있어도 좋았지만 자주 본 사이가 아니라 서먹해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모 소개로 깨끗하고 조용한 민박집에 머물게 됐는데 게스트하우스보다 훨씬 포근하고 내 집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전주 구경을 시작했는데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식당에 들어가서 한 분이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초라한 기분이 들었어요. 셋째 날 점심시간, 이모가 추천해 주신 정담 한정식이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청담 한정식이라고 있는데 거기 진짜 유명한 곳이야. 전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한정식 집이거든. 예약도 어렵고 사장님이 엄청 괜찮은 분이라더라. 돈도 꽤 벌어서 부자래. 이모 말을 듣고 보니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니 정말 규모가 큰 한옥집이 나왔어요. 마당도 넓고 건물도 정말 고급스럽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작은 나무 간판에 정담한정식이라고 품격 있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구나. 문을 밀고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자전거 소리가 나더니 조심하세요. 뭔가 제 팔을 스치면서 지나가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급하게 자전거에서 내린 누군가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셔츠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품이 있게 생기셨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다치신 데는 없으신지. 목소리도 차분하고 낮은 톤이었어요. 진짜 미안해 하시는 게 느껴졌죠. 아,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 팔을 보더니 작은 구급상자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여기 좀 까지셨네요. 간단히라도 손봐드릴게요. 정말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주시고 반창고까지 붙여주시더라고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혹시 식사하러 오신 거라면 여기 음식 괜찮아요.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분도 혼자 오신 것 같았는데 가끔 제 쪽을 힐끔 보시면서 괜찮은지 확인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그분이 계산하려는 저를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부딪혀서 다치게 해드렸으니까 제가 계산할게요. 어머,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서 그럽니다. 결국 그분이 계산을 하시고 우린 그렇게 헤어졌어요. 며칠 뒤 전주 시내를 걸어 다니다가 정담한정식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입구에 구인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콜서빙 아르바이트 구함 금토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당 13만 원 주 3일. 잠깐 멈춰서서 그 종이를 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 서빙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 3일에 하루 13만 원이면 일주일에 39만 원이네? 서울로 돌아가자니 또 그 텅 빈 집에서 혼자 있어야 할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전주에서 놀기만 하자니 돈이 필요했어요. 차라리 일이라도 해볼까? 문 앞에서 망설이다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 아르바이트 공고 보고 왔는데요. 그때 주방에서 나오신 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 자전거 사건 때 만났던 바로 그분이었거든요. 며칠 전에 아, 네. 기억나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놀랍게도 이분이 바로 이 유명한 정담한정식의 사장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큰 식당의 사장님이었다니. 여기서 일하고 싶으시다고요? 내 일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잠깐 저를 살펴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서빙은 처음이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더니 잠깐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일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여기 사장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예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운명처럼 정담한정식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첫날부터 사장님은 차분하게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서빙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제가 실수할 때마다 알아서 뒤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물컵을 깨뜨렸을 때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치워주시고, 손님 주문을 잘못 받았을 때도 화내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수정해 주시고요. 특히 힘든 일은 미리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무거운 것들은 제가 들기 전에 옮겨 놓으시고, 복잡한 주문은 직접 받아주셨어. 한결 일이 편했어요. 사장님, 이제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일이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러면서 사장님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됐죠. 계숙 씨는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사장님은 전주분이세요. 네. 여기서 계속 살았어요. 평생을 여기서 살았고 나이도 저보다 2살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장님은 말수가 많지 않으셨지만 들어주는 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서울 이야기를 하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시고요. 가족들이 그리우시겠어요. 네. 특히 엄마가 많이 생각나요. 그런 말을 할 때도 굳이 위로하려고 애쓰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공감해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2주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숙 씨, 내일 쉬는 날인데 혹시 전주 구경 제대로 못 해보셨죠? 아,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좋은 곳들이 많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뭔가 이상했어요. 두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이상했어요. 괜찮을까요? 폐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구경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사장님과 함께 전주 구경을 했어요. 한옥마을의 예쁜 골목길, 조용한 공원, 전통시장. 사장님은 정말 전주를 잘 아시더라고요. 여기서 파는 떡이 정말 맛있어요. 이 길로 가면 예쁜 카페가 있죠. 꼭 한번 가보세요. 사장님은 차분하게 재촉하지 않고 제가 충분히 구경하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셨어요. 구경하고 싶어 하면 기다려 주시고, 피곤해 보이면 먼저 쉬자고 해 주시고요. 혹시 피곤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항상 제 컨디션을 먼저 생각해 주셔서 즐겁게 전주를 느낄 수 있었죠. 오후에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은 가족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식당에서 부인분이나 자녀분들은 안 보이시던데. 혼자 살아요. 아, 그랬군요. 더 자세히 묻기는 어려웠지만 뭔가 저와 비슷한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그렇죠. 계숙 씨는 어때요? 그때 태윤 씨 눈빛이 조금 쓸쓸해 보였어요. 뭔가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언제 서울에 돌아가실 계획이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전주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마음도 많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실 때 태윤 씨가 작게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태윤 씨와 저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일할 때 서로 눈이 마주치면 괜히 부끄러워지고 사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무거운 걸 들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와서 도와주시면서 손이 스쳤어요.
그 순간 정말 전기가 팍 통하는 것 같아서 서로 얼굴이 빨개져 어색하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일들이 며칠 더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사장님을 의식하게 됐어요.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옷을 고르게 되고 사장님이 오늘 예뻐 보이시네요 라고 하시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들다니. 정상인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엄마를 잃고 슬퍼해야 할 시기인데 이런 설렘이 생기는 게 맞나 싶었죠. 그런데 신기했어요. 태윤 씨와 함께 있으면 엄마 생각이 조금씩 덜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쁘게 일하고 태윤 씨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엄마가 그리운 건 여전했지만 그 그리움에만 빠져서 하루 종일 우는 일은 없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숙 씨,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저녁 한번 같이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곳 알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 같았거든요. 네, 좋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런 마음, 저에게는 정말 낯선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민박집에서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사장님과 함께 있으면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엄마를 잃고 난 후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처음엔 엄마 보내고 정말 따라 죽고 싶었는데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슬프고 우울했던 마음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사장님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일 저녁 사장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니 다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약속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사장님과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떨렸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으로 나오신 사장님을 보는 순간 65년을 살면서 이런 설렘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을 줄 몰랐거든요. 계숙 씨,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나 싶었거든요. 사장님이 데려가신 곳은 전주에서도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은은한 조명에 촛불이 켜진 테이블. 사느라 바빠서 이런 분위기의 레스토랑은 처음 와봤어요. 여기 음식이 정말 좋아요. 계숙 씨 취향에 맞으실 거예요. 사장님이 메뉴를 추천해 주시는데 그 세심함이 참 고마웠어요. 와인 한 잔을 마시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사장님은 어떻게 식당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 원래는 건축가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뭔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었죠. 그제서야 알았어요. 사장님도 저처럼 배우자를 잃으신 분이었다는 걸.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어린 딸아이와 혼자 남겨졌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계숙 씨도 그런 마음 아시죠? 서로 같은 아픔을 경험해서 그런지 마음이 잘 통하고 대화가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혜숙 씨를 만나고 나서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웃었죠. 그 순간 사장님이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조용히 잡으시더라고요. 혜숙 씨, 저는 혜숙 씨를 정말 좋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했어요. 여기 전주에서 65세 나이에 이런 고백을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혜숙 씨와 한번 사귀어 보고 싶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의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글쎄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드는 게 사장님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지만 어쩐지 내라고 대답하기엔 좀 망설여졌어요. 사장님이 제 손을 더 꽉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혜숙 씨도 저 싫지 않으시죠? 부담 없이 우리 한번 사귀어 봐요. 싫으시면 언제든 말하세요.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어때요? 혜숙 씨. 저는 망설여졌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히 괜찮죠.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겁니다. 그럼 혜숙 씨, 이제 둘이 있을 때는 태윤 씨라고 불러주세요. 사장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멀게 느껴져서. 태윤 씨. 처음 그렇게 부르는데도 왜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는지.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태윤 씨가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민박집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태윤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혜숙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태윤 씨. 그 순간 태윤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더라고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면서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 안겨봤어요. 남편과도 이런 포옹을 해본 기억이 없었어요. 혜숙 씨, 정말 좋네요. 태윤 씨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참 다정했어요. 그렇게 안겨 있는데 제 마음이 정말 이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고 그날부터 저희는 정말 연인이 됐어요. 일할 때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있을 때는 여전히 사장님이라고 불렀지만 둘만 있을 때는 태윤 씨라고 부르는 그 달콤함이란. 어느 날은 제가 접시를 정리하고 있는데 태윤 씨가 뒤에서 살짝 허리를 감싸시더라고요. 태윤 씨.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태윤 씨가 장난스럽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너무 예뻐 보여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뺨을 살짝 어루만지시는데 정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쉬는 날에는 전주 곳곳을 함께 다녔어요. 한옥마을 돌아보고 예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어느 날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보고 있었는데 태윤 씨가 제 어깨에 기대시더라고요. 혜숙 씨,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평화로워요. 저도 태윤 씨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렇게 조용히 있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태윤 씨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입술에 살짝 키스하시더라고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설렘을 다시 느끼다니 상상도 못한 행복이었어요. 혜숙 씨, 태윤 씨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저희는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태윤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여자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됐죠.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태윤 씨가 저를 깊이 안아주시더라고요.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수 냄새. 남자의 품이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었나 싶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정말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루라도 못 보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어떤 젊은이의 사랑보다 절대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태윤 씨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으시더니 맥박을 재보시더라고요. 왜요? 혜숙 씨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말 장난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장난도 다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태윤 씨 때문에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 말에 태윤 씨가 제 손목에 키스하시더라고요. 저도 혜숙 씨 때문에 심장이 고장 날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20대의 첫사랑을 하는 연인처럼 매일매일 행복했어요. 물론 엄마가 그리운 건 여전했지만 엄마 생각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태윤 씨와 함께 있으면 그 외로움이 많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죠. 처음엔 엄마를 따라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어느새 신기하게도 태윤 씨를 만나 그 슬픔이 조금은 희석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2달쯤 지나면서 저희는 정말 깊은 사이가 됐어요. 어느 쉬는 날 태윤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혜숙 씨, 오늘 우리 집에서 함께 저녁 해 먹을까요? 장도 같이 보고. 태윤 씨 집은 정담한 정식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깔끔한 단독주택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꽤 큰 집이더라고요. 와, 정말 깔끔하게 사시네요. 딸이 가끔 와서 정리해줘요.
그런데 요즘은 그 아이도 바빠서 좀 뜸하네요. 그날 태윤 씨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연인끼리 장 보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네요. 계숙 씨는 뭘 좋아하세요? 저는 뭐든 잘 먹어요. 태윤 씨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정말 달콤했어요. 태윤 씨가 뒤에서 껴안고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런 스킨십 하나하나가 전기에 감전된 듯 짜릿짜릿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어요. 계숙 씨,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우리 함께 해도 괜찮을까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전 오늘 혜숙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태윤 씨의 진솔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밤을 보냈어요. 너무 오래간만의 일이라 정말 떨렸어요. 침실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65세의 제 모습이 태윤 씨 눈에 어떻게 보일까 싶어서요. 아무래도 젊을 때와는 다르잖아요. 계숙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갛네요. 그냥 좀 부끄러워서요. 태윤 씨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숙 씨는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아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태윤 씨 품에 안겨서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잠들 때의 그 안정감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남자의 품에서 자는 건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태윤 씨 잠든 얼굴을 보는데 평화로운 표정이 참 좋았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서 급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일찍 일어났네요. 태윤 씨가 눈을 뜨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머리가 엉망이에요. 그만 봐요. 부끄러우니까. 아니에요. 이런 모습도 예뻐요.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함께 웃으며 태윤 씨 가슴에 얼굴을 묻었을 때 내 평생 이런 행복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날부터 쉬는 날이면 자주 태윤 씨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요리하고 영화도 보고 그냥 안고 있기만 해도 좋았어요. 우리가 이런 깊은 사랑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태윤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계숙 씨, 이번 주말에 변산반도 펜션 어때요? 바다도 보고 둘이서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1박 2일 여행이라니 정말 설레고 기대됐어요. 변산반도 펜션은 정말 예뻤고 바다가 보이는 깔끔한 방에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계숙 씨, 여기 어때요? 정말 좋아요. 바다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저녁에는 펜션 앞 바다에서 산책을 했어요. 태윤 씨가 제 어깨에 카디건을 걸쳐주시면서 바람이 차니까 감기 들면 안 돼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여자로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바다 소리를 들으며 태윤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꿈 같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니 더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오랜만에 여자로서 피어난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숙 씨, 평생 이렇게 함께 있고 싶어요. 태윤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태윤 씨와 함께라면 뭐든 좋아요.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일상으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혜숙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그냥 전주 생활이 좋아서요. 근데 사장님도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던데. 혹시 다른 직원분이 눈치를 채시는 것 같아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그때 주방에서 일하시는 이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긴 한데 문제는 딸이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순간 귀가 번쩍했어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아주 아버지 독차지하려고 해요. 새 부인 들어오면 고생 좀 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윤 씨한테 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까칠하다는 건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사랑에 너무 빠져 있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금세 잊어버렸어요. 태윤 씨가 있으니까 뭐든 괜찮을 거야. 그렇게 달콤한 꿈에 젖죠. 그때만 해도 이런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이런 시간이 곧 끝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한 제 말이죠. 우리의 행복한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끝이 오고 말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태윤 씨 집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숙 씨, 오늘 김치찌개 맛이 정말 좋네요. 태윤 씨가 좋아하시니까 자주 해드릴게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빠, 저 왔어요. 태윤 씨가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지은아,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 그냥 갑자기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 들렀어요. 그런데 지은 씨 표정을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우연히 온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지은이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말 차가운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전체적으로 꽤 까칠해 보이는 분위기가 풍겼어요. 지은이가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누구세요? 아빠, 이분은 누구세요? 목소리 톤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마치 침입자를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아, 지은아. 이분은 태윤 씨가 당황하시면서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저는 한예숙이라고 해요. 정담한 정식에서 직원으로. 제가 먼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은 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을 자르면서 아, 직원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 계신 거예요? 그 말투가 정말 절상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빠, 우리 엄마랑 살던 집에 다른 여자를 들이신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정말 가슴에 콕 박혔어요. 태윤 씨 얼굴도 창백해지시더라고요. 지은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태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말을 잘라먹으면서 아빠, 잠깐 얘기 좀 해요. 둘이서만요. 지은 씨가 저를 쳐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계숙 씨, 잠깐만 기다려봐요. 하지만 지은 씨 표정을 보니 저는 그냥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부녀가 다투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직원하고 우리 집에서 밥까지 해먹고 있어요? 지은아, 사실은 그게 아빠 혼자 사시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아무나 데려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설마 연애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어요. 지은아, 아빠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지은 씨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지은아, 나도 너무 오랜 세월을 혼자 해서 외로워. 외로우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왜 생판 모르는 여자를 집에까지 데려와요? 계숙 씨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아빠 나이가 몇 살인데 집에까지 여자를 들이고 정말 실망이에요. 모두 듣기 힘든 말들이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실로 나갔어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지은 씨가 저를 보더니 차가운 조소를 지으면서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지은이가 저를 가로막으면서 묻더라고요. 아줌마, 혹시 우리 아빠 부자라는 거 알고 접근한 거예요? 그 말에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담한 정식이 전주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식당인지 모르실 리 없을 텐데요. 나는 그런 생각으로 태윤 씨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뭐예요? 진짜 사랑이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에? 지은이가 비웃듯이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지은아, 그만해. 태윤 씨가 가로막으며 화를 내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은이는 아빠,
현실을 보세요. 아르바이트하러 온 사람이 갑자기 아빠한테 관심을 보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은 씨,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 그리고 다 알고 온 거 아니에요? 아빠가 혼자 사시고 자식은 나 하나뿐인 거 모두 알아보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요? 지은아, 정말 그만해. 태윤 씨가 소리를 지르시는데도 지은이는 미친 듯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절대 인정 못해요. 우리 엄마 자리에 아무나 데려올 순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은아, 아빠,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너무 많고 우리 시댁한테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나가볼게요. 일단 가방을 들고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태윤 씨는 거실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계시고 지은이가 저를 따라오더니 현관에서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한예숙 씨, 저 이미 다 알고 왔어요. 네, 아빠 근황 좀 알려달라고 우리 식당 직원한테 미리 부탁해놨거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요즘 새로운 여자랑 연애하고 집에도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둘이 함께 있을 시간 맞춰서 온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어떤 여자가 순진한 우리 아빠를 꼬셨나? 당연히 확인해봐야죠. 지은이 말이 점점 더 독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 당신 정말 싫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가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엄마의 자리를 주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아빠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지은이는 싸늘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간절하게 보일 정도로 저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태윤 씨에게 부족한 사람인 걸까? 우리 아빠 전주에서 나름 유명한 분이에요. 이상한 소문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상한 소문이라니. 아니면 뭐예요? 좋은 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60이 넘어서 연애하는 게 자랑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요? 떠나주실 거예요? 네. 일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하죠. 그렇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태윤 씨가 혜숙 씨 하고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정말 지은 씨 말이 맞는 건가? 60이 넘어 새로운 사랑을 한다는 게 그렇게 남이 보기 이상한 일일까? 하지만 지은 씨 말을 들으니까 제 자신이 정말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태윤 씨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지만 저는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태윤 씨가 계속 연락을 했지만 저는 일체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었죠. 다음 날 태윤 씨가 직접 민박집까지 찾아오셨어요. 혜숙 씨, 문 좀 열어봐요. 태윤 씨, 그냥 가세요. 혜숙 씨, 제발 얘기라도 해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지은이 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아니에요, 태윤 씨. 저도 생각해 봤는데 지은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성급했던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을 한다고. 모두 제가 실수했어요. 그 말을 하는데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했죠. 혜숙 씨, 나이나 남의 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태윤 씨도 현실을 보세요. 딸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계속 만나요? 제가 지은이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 안 돼요. 지은 씨한테 미움받으면서까지 당신과 만날 생각 없어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태윤 씨,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혜숙 씨 왜 이래요? 이제 그만해요. 저는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혜숙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엄마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나 봐요. 65세에 무슨 연애며 행복을 꿈꾸다니. 어리석었어요. 다음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전주를 떠났어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담한 정식에서의 행복했던 시간들, 태윤 씨와 함께했던 달콤한 순간들. 모두. 하지만 이제는 다 꿈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어요. 65세의 저에게 새로운 사랑은 너무 사치였나 봅니다. 전주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미아동 집에 들어서니까 엄마 냄새가 또 확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냄새가 위로가 됐어요. 엄마, 제가 돌아왔어요. 역시 엄마 품이 제일 편해요. 하지만 집 안 곳곳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계속 살면 저는 영원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전주는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그런데 갑자기 왜 돌아오셨어요? 거기서 일도 하신다고 하셨으면서요. 아들한테 태윤 씨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집이 그리워서. 엄마,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게 좋잖아요. 아니야. 나는 혼자가 편해. 엄마, 연희도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 표정을 보니까 뭔가 어색했어요. 이틀 뒤 며느리 연희가 직접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연희야.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 어떠세요? 방도 하나 비어 있고. 연희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영 편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연희야,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네 말은 고맙지만 난 혼자 사는 게 편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오시면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우리 승희도 봐주시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연희는 제가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길 원하는 거였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겠지만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어요. 내가 연인의 집에 가면 결국 애 봐주고 밥하고 청소하면서 나의 인생은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 물론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일까 싶었죠. 며칠 더 고민하다가 전 마침내 결론을 냈어요. 이 집을 팔자. 엄마와의 추억이 가득한 집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았어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내놨어요. 다행히 며칠 만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죠. 생각보다 큰 돈이 나왔어요. 미아동이 요즘 재개발 얘기가 나와서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아들한테 집을 팔기로 했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집을 팔아요?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졌어. 이 집은 나에게 너무 많은 추억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모신다니까요. 아니야. 엄마는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 거야.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사시면 힘들지 않겠어요? 65세면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어. 지금은 시대가 달라. 예전에 60대와는 다르다더라. 텔레비전에서 보니 지금은 나이에서 8살을 빼라고 하더라. 그게 시대에 맞는 나이라고. 그럼 난 아직 50대야. 그러니까 혼자 지낸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 아들이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사를 위해 집을 정리하면서 엄마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엄마가 아끼시던 그릇들, 옷가지들. 모두 다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프기보다는 뭔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죠. 엄마, 이제 저도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나 잘할 수 있겠지. 미아역에서 멀지 않은 수유리 쪽에 작은 상가를 하나 얻었어요. 1층은 가게, 2층은 작은 원룸으로 된 건물이었죠. 여기서 뭘 하실 거예요? 부동산 사장이 물어보더라고요. 반찬 가게요. 아, 좋네요. 이 근처에 반찬 가게가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반찬 가게라.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요리 솜씨가 있으니까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가게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냉장고, 진열장, 주방 기구들. 하나하나 다 사야 하니까요. 하지만 65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뭔가 설렜어요. 엄마, 반찬 가게 많이 힘들 텐데 정말 괜찮겠어요? 아들이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 요리 솜씨 좋잖아. 이제 그만 걱정해. 하지만 장사는 또 다른 거잖아요. 몸이라도 상하면 큰일 나는데. 아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드디어 가게 문을 열었어요. 해숙이네 반찬이라고 간판도 예쁘게 달았어요. 첫날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달랑 두 분 오시더라고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됐지만 벌써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기 김치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아, 그러시구나.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은 뭐 새로 나온 거 있어요? 어제 고등어 조림 해놨는데 어때요? 좋아요, 그걸로 주세요. 이런 대화들이 생각보다 참 재미있었어요. 특히 근처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자주 오셨어요. 여기 사장님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어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5세예요. 아이고, 나보다 한창 젊으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가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게 재미있었어요. 3개월쯤 지나니 가게가 꽤 안정됐어요. 매출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고 무엇보다 제가 뭔가를 해낸다는 성취감이 좋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이 가게에 놀러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도 해보니까 할 만하네. 연희도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마워, 연희야. 하지만 너도 일하느라 아기 키우느라 바쁘잖아. 너희들은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 혼자서도 잘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는 게 더 편했거든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열고 손님들과 인사하고 반찬 만들고 힘은 들었지만 이런 일상이 나름대로 좋았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게 가장 저를 뿌듯하게 했어요. 태윤 씨 생각도 가끔 났지만 이제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자. 어느 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요? 처음엔 좀 우울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완전 달라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봐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거든요. 제2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해숙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태윤 씨가 서 있었어요. 태윤 씨,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런데 태윤 씨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해숙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아, 전주로 내려와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빠, 무슨 일인데요? 오면 알게 된다. 이번 주말에 꼭 내려와. 며칠 후 지은이가 전주로 내려왔어요. 지은아, 앉아라. 태윤 씨 목소리에 권위가 실렸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지은아, 너 네가 얼마나 해숙 씨한테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니? 아빠가 뭐든 오냐오냐 해줬다고 해서 아빠 인생을 네 맘대로 좌지우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의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아빠, 저는 아빠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여자인지 잘 알지도 못했잖아요.
나를 위해서라고. 너는 혼자 사는 아빠 마음을 모른다. 태윤 씨가 차분하지만 강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빠 사랑하고 그 여자보다 제가 잘할게요. 지은아, 솔직히 말하마. 내가 너를 어릴 때 엄마 잃은 게 안쓰러워서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 지은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컸나 보다. 아빠, 너는 이제 민호랑 우진이가 있잖아. 이제는 그들이 너의 가족이다.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끼어들지 말아라. 하지만 아빠, 나도 이제 나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다. 그 말에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빠, 그 여자 때문에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지은아, 이제 남은 인생은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야. 태윤 씨가 정말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하지만 네가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정말 실망이다. 지은아, 너의 동의는 필요 없다. 난 이미 결정했으니까.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방해하려면 이제 더 이상 오지 마라. 정말 단호한 말이었어요. 지은이가 울면서 뛰어나갔지만 태윤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떠나고 나서 태윤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혜숙 씨를 만나러 가야겠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혜숙 씨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외롭다. 그날 저녁 저는 반찬 가게에서 하루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내일 장사가 잘 되려나? 기분이 이상하네. 반찬들을 정리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혜숙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태윤 씨가 서 있었어요. 태윤 씨,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2달 만에 보는 태윤 씨는 기억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태윤 씨가 저를 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혜숙 씨,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 눈물이 글썽 맺혔죠. 저도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떨어져 있던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혜숙 씨, 지은이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태윤 씨도 많이 야위셨네요. 혜숙 씨 생각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혜숙 씨가 차 끓여주시던 생각이 나고, 저녁에 혼자 밥 먹을 때마다 혜숙 씨랑 함께 했던 기억이 그리웠어요. 태윤 씨, 그만하세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도 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혜숙 씨를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태윤 씨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혜숙 씨, 지은이 일로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혜숙 씨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세요. 아니에요. 꼭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혜숙 씨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태윤 씨가 정말 미안해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혜숙 씨랑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지은이한테 확실히 말했습니다. 태윤 씨, 혜숙 씨,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지난 6개월간 시간을 두고 생각했지만 역시 결론은 같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태윤 씨, 소중한 딸과의 관계를 저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아요. 혜숙 씨, 우리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태윤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으시더라고요. 혜숙 씨, 무슨 소리예요? 태윤 씨, 100세 시대에 65세가 뭐 늙은이에요? 우리 아직 살 날이 많아요. 혜숙 씨, 저는 남은 날들을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딸에게는 확실히 말해뒀어요. 이제 우리 사이에 걸림돌은 없다니까요. 태윤 씨가 정말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로 태윤 씨를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하기로 했죠. 저는 지금 전주에서 태윤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잘한 결정 같아요. 아침에 함께 밥 먹고 태윤 씨는 식당에 가시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해요. 저녁에는 함께 산책도 하고 정말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은이와는 아직 어색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는 하더군요. 우린 서로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우진이가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지은이가 가르쳐 준 것 같았어요.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는 날이 오겠죠. 요즘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혜수가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해.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좋은 사람을 찾아봐.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젊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65세가 뭐 늙은이에요. 요즘 100세까지 사는 시대인데 저에게는 아직 35년이나 더 남았어요. 그 긴 시간을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태윤 씨와 함께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누군가와 잘 잤어요? 하고 인사하는 것. 함께 밥 먹으면서 오늘 뭐 했어요? 하고 묻는 것. 이런 소소한 게 행복이더라고요. 젊을 때는 사랑이 뜨겁고 열정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의 사랑은 달라요. 더 차분하고 더 깊은 것 같아요. 서로 아픈 곳이 있는 걸 알고 힘든 시간을 보낸 걸 이해하게 되니까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 태윤 씨가 그러세요. 계숙 씨 만난 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저도 그래요. 나이 들었지만 늦게라도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지은이도 점점 이해해 줄 거예요. 우진이도 저와 더 친해질 거고요. 몰랐던 남이 가족이 된다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이제는 확신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그리고 진짜 행복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태윤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해요. 우리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니까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부드럽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에게도 잊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